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 발생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된 부부의 신원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꼽힌 여성의 범죄인 인도마저 무산된 상황이라 사법당국은 이제 시민 제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부산 실종 부부 사건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말 당시 34살 전민근 씨와 33살 최성희 씨는 아파트 CCTV에 귀가 낄 모습이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경찰이 결국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남편 전 씨의 옛 애인 A 씨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꼽혔지만 노르웨이에 있던 A 씨의 범죄인 인도마저 무산된 상황. 법무부는 A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노르웨이 현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노르웨이 법원은 우리 검경이 제기한 A 씨의 혐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인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한국 대사관은 한 달이 지나 이 사실을 알았고 법무부는 또다시 열흘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현지 법상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항고 기한은 판결로부터 단 3일. 사건의 실마리를 쥔 A 씨를 사실상 눈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법무부는 현지 사법체계상 통보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로서는 공개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주차타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석 달 사이에 3명이나 주차타워에서 변을 당한 건데요. 왜 이렇게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허술한 주차타워 관리 실태를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래구의 한 주차타워입니다. 내부는 지하 2층, 어두운 바닥까지의 깊이는 아파트 4층 높이인 무려 13m나 됩니다. 33살 A씨가 추락사한 것은 지난 16일. 주차 리프트 설치 공사를 하다 발을 헛디뎌 폭 60cm 틈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구급차 2대, 그다음에 뭐 이상한 빨간 차 같은 거만 이렇게 막 구조대 차량 같은 거. 구조대 차량이요? 제가 겁이 나서. 주차타워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사 중인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부산에서만 3건. 지난 11일에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5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졌고 지난 12월에도 북구 아파트 주차타워를 고치던 중 추락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추락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안전고리나 난간 설치가 의무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영세 수리업체가 일하다 보니 현장 감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뭐 감독이나 조사를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감독관 수도 제한돼 있고 뭐 영세 사업장이나 뭐 이런 데는 저희가 따로 할 수는 없어요. 부산노동청은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시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터널인 수정 백양산 터널 지원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전액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부산시가 이 예산을 추경 예산에 끼워 넣어 다시 상정했습니다. 자, 이럴 거면 뭐하러 그런 해프닝을 벌였던 걸까요?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19년도 부산시 예산은 11조 6,661억 원. 당초 부산시가 요구했던 예산 가운데 42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민자사업, 백양 수정산 터널 지원금 129억 원이 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으며 전액 삭감됐습니다. 고리업자보다 민간 투자 예사를 하지만 민간 투자 예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헬스를 빼앗아가는 이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석 달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삭감됐던 예산을 부산시가 1차 추경 예산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겁니다.
너무 이제 셈포가 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이러는데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온 상황. 여론을 의식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석 달 만에 통과시키자니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고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예산 삭감을 강행하자니 연체 이자만 불어날 형편입니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없이 민자 사업 남발하는 부산시와 대안도 없이 의욕만 앞선 시의회.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과거 대학의 일부 학과는 남학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여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취업 경쟁과 함께 대학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이 같은 금남 또 금여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대학의 간호학과 수업 시간입니다. 여학생들 사이로 여기저기 남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강의실의 경우 전체 60명의 학생 가운데 11명이 남학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남학생이 부쩍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학생의 10% 정도가 남학생인데 이번 연도에는 1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앞으로 늘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차 남자 간호사를 목표로 하는 남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과 선택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뭐 간호사라는 직업이 남자 여자 가릴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도. 또 다른 대학의 간호학과 실습 시간. 이 대학은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4명 가운데 1명이 남학생입니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 4년 전 지원을 했지만 정작 졸업을 앞둔 이 시점에는 다른 과에 비해 취업 걱정이 적어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다들 취업을 힘들어하고 토익이나 이런 다양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일단은 바로 병원을 취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취업에서는 간호학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 간호사들의 진출 분야도 종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폐쇄병동 등에서 지금은 병원 내 거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적게 분포되어 있는 추세고요. 미국이라든지 세계 각국을 보면 남자 간호사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는 모두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대학의 군사학과 강의실입니다. 과거 남학생들로만 채워졌던 이 교실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여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장교와 공무원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여학생들의 진학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더 이상 남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학사 장교 시험 합격해서 국민에게 국가에게 자랑스러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밖에 뷰티 케어나 식품 영양학, 유아 교육과나 패션 디자인 등 소위 금남의 학과에 도전하는 남학생 비중이 점차 늘고 군사학이나 경찰 행정 등 금여의 학과를 지원하는 여학생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체면이나 관습 대신 취업과 실리를 추구하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경향으로 이제 대학가에서 금남의 벽, 금여의 벽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오늘 부산을 찾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해 노조와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는 공청회든 TV토론회든 비공개 면담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열려 있다면서 노조 측이 우려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은 지역 모두가 와주길 바라는 기관이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이 선박류 불법 유통 의심 사례를 적발해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3, 4분기 내항 화물선 유류 보조금을 합동 단속한 결과 37곳의 해상유 대리점과 46곳의 선사들이 150억 원 상당의 기름을 불법 유통하고 정부 보조금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적발된 업체 상당수가 불법 해상유를 사용한 뒤 영수증을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보조금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휴어기를 둘러싸고 대형 선망업계와 중도메인 협회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부산 공동어 시장 주말 경매가 사상 처음으로 무산됐습니다. 공동어 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도메인들이 경매를 거부하면서 대형 선망업계 등이 포악한 물량 300톤이 선박 내 어창 등에 이틀 동안 보관되다 오늘 아침 위판 처리됐습니다. 대형 선망업계는 자율 휴어기 확대가 정부의 권고안이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도메인 협회는 줄도산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주말 경매 보이콧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남성이 출입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2시 40분쯤 대학원생 27살 A씨가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 통제구역에 외부 차량용 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건물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상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는 5월 신속한 출입문 개폐를 위해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고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자 기숙사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이후 부산대는 경비 강화를 밝힌 상태입니다.